안녕하세요. 투팡입니다. 여러분, 요즘 AI 모르면 진짜 아시죠? 간첩 소리 듣습니다. AI 시대에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연료? 바로 언어 데이터가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시장에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존재감을 막 뿜뿜하고 있는 기업, 플리토를 한번 제대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투자를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플리토에 대해 파헤쳐볼 파트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체 플리토는 뭐 하는 회사인가? 그 핵심 사업 모델을 샅샅이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소개. 두 번째, 얘네는 어떻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나? 굵직한 역사만 빠르게 훑어볼게요. 주요 연역.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최근 1년 플리토의 성적표와 요즘 뜨거운 감자들, 신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최근 실적 및 이슈 집중 분석. 네 번째, 구글, 네이버 다 있는 이 시장에서 플리토만의 생존 무기는 뭘까? 그 거인들과의 싸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경쟁 환경 및 플리토의 강점. 다섯 번째, 플리토 하면 떠오르는 재미난 TMI나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 흥미로운 사실들. 마지막으로 그래서 투자할 만한가? 가장 기본적인 투자 지표들을 중심으로 플리토를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관점 정리.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플리토의 세계로 지금 바로 떠나봅시다. 첫 번째 파트, 플리토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 세계 유저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학습용 언어 데이터를 만들고 파는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모델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보면 두 덩어리예요. 첫째는 데이터 판매. 이게 주력인데 자체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번역하고 검수한 언어 데이터 있잖아요. 텍스트, 음성, 이미지 다 포함해서요. 이걸 잘 다듬어서 AI 개발이 필요한 기업들, 예를 들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 같은 곳에 파는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한 73.5% 정도가 여기서 나오고 특히 수출 비중이 50.9%로 절반이 넘는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둘째는 플랫폼 서비스. 이건 플리토 앱이나 웹사이트 자체를 이용한 번역 요청 서비스나 아닌 웹툰 번역 같은 관련 컨텐츠 사업인데 매출 비중은 약 26.5% 정도 차지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리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 나오는데요. 바로 집단 지성,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다는 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173개국에 퍼져 있는 그 1,4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플리토 앱 같은 플랫폼에 들어와서요. 다른 사람이 올린 번역 요청에 답을 달아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걸 평가하고 검수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실제 언어 사용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쌓이는 그런 구조예요. 와, 1,400만 명이요? 거의 작은 나라 인구 수준인데요. 이 정도 규모의 참여자를 모으고 유지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순 보상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들이 언어 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게임처럼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아케이드 같은 그런 요소를 도입해서 자발적인 참여와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거죠. 이런 참여 방식 자체가 플리토만의 어떤 독특한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유명 IT 기업 A사, 국내 공공기관 B사, 국내 IT 대기업 C사 등이 있는데요. 특히 그 미국 A사는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핵심 고객사입니다. 그렇군요. 사용자 참여 기반의 데이터 공장. 이게 플리토의 핵심이다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플리토는 2012년 8월 24일 이정수 대표가 창업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좀 남달랐던 게 설립하자마자 아시아 기업 최초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있잖아요. 텍스타스 런던. 여기에 뽑혔어요. 처음부터 해외 무대를 염두에 둔 거죠.
그 후로도 상북이 아주 터졌습니다. 2014년 스위스 시드스타즈 월드 대상, 2018년 미국 페녹스 스타트업 월드컵 2위, 뭐 이런 국제대회에서 계속 인정을 받았고요. 2015년과 2016년에는 시리즈 A, B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2015년 그리고 일본 2018년에 현지 법인을 세우면서 해외 시장도 꾸준히 넓혀왔죠. 투자자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사건은 역시 2019년 7월 17일 코스닥 시장 상장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상장도 아니고 기술 성장 기업 특례 제도를 통해서 상장했어요. 이건 뭐 당장의 이익보다는 회사가 가진 기술력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서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거든요. 당시로서는 꽤 주목받는 상장이었죠. 상장 후에도 수출 실적이 계속 늘어서 그 수출의 탑상 있잖아요. 100만 불, 300만 불. 그리고 2024년에는 500만 불까지 받았고 2023년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뭐 성장 스토리는 확실히 보여준 셈이죠. 네, 시작부터 글로벌을 노렸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코스닥에도 입성했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 가장 뜨끈뜨끈한 정보죠. 최근 1년, 2024년의 실적과 주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먼저 성적표,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은 약 203억 원, 전년 대비 14.3% 증가했습니다. 성장세는 이어갔는데 진짜 주목할 건 이익이에요. 영업 손실이 약 4억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와, 전년도에는 무려 51억 원 손실이었는데 92%나 개선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당기순이익이 약 8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와, 이거 박수 한번 쳐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반길 만한 소식이죠. 이런 극적인 턴어라운드의 배경에는 사실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외부 환경 덕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 경쟁이 막 치열해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고품질 학습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가장 큽니다. 둘째는 플리토 내부의 노력인데요. 수익성의 낮은 사업은 좀 정리하고 비용, 특히 그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효율화하는 등 허리띠를 줄라만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비용만 줄인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먹거리도 등장했다면서요. 그게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2023년에 출시해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솔루션입니다. 챗 트랜슬레이션과 라이브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서비스인데요. 이게 플리토에게는 데이터 판매 외에 어떤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 실시간 통번역 솔루션. 그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존 번역기랑 뭐가 다른 건가요? 챗 트랜슬레이션은 예를 들어 호텔 프론트나 은행 창구 같은 데서 외국인 손님하고 직원 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는 상황에 특화됐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라이브 트랜슬레이션은 국제 컨퍼런스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처럼 한 사람이 발표하는 내용을 여러 언어로 동시에 통역해서 자막이나 음성으로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이 서비스들의 강점은 플리토가 지난 10여 년간 그 집단지성 플랫폼을 통해 축적한 방대한 양의 실제 사용 언어 데이터하고 또 이걸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AI 번역 엔진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특정 산업 분야나 전문 용어에 대한 번역 품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신사업, 시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2024년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갔는데 그 MIC 산업 있잖아요.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같은 이런 국제행사 시장이 커지면서 다국어 소통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미 인천국제공항, 여러 시중은행, 대형 병원, 글로벌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곳에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레퍼런스를 빠르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 매출 비중이 얼마나 커질지가 플리토의 성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기술 개발은 계속하고 있나요? R&D 투자는 좀 어떤가요? 네,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연구개발 인력이 54명, 전체 직원의 한 35% 정도니까 적은 규모는 아니죠. 공동창업자인 강동환 CTO, 최고 기술 책임자가 플랫폼 기술을, 그리고 김진구 CDO, 최고 데이터 책임자가 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진 속 글자를 번역해주는 플레이스, 또 AI 번역 성능을 높이는 AI 플러스, 그리고 앞서 말한 실시간 통번역 솔루션 개발에 집중해 왔다고 합니다.
데이터 번역 관련 특허도 14개 이상 가지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짚어볼 점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2023년에는 7.47%였는데 2024년에는 4.58%로 다소 줄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 수익성 개선을 위한 비용 효율화의 일환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 동력이 약간 좀 약화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글로벌 확장 움직임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2025년 1월 3일 미국의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원래도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왔지만 세계 최대 AI 시장인 미국을 직접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죠. 좋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신사업 기대감, 미국 시장 공략까지. 와,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네요. 하지만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이 시장 정말 만만찮아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공룡들이 버티고 있는데 플리토가 과연 이들과 경쟁이 될까요? 플리토만의 차별화된 무기는 정말 확실한 걸까요? 네, 투자자라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죠. 사실 뭐 정면으로 기술력 싸움을 하거나 자본력 경쟁을 하면 플리토가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AI, 특히 언어 AI의 성능은 단순히 알고리즘이나 컴퓨팅 파워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잘 학습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바로 이 데이터에서 플리토의 강점이 나오는 거죠. 데이터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 1,400만 명의 집단지성 플랫폼, 그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플리토는 이 플랫폼을 통해 거대 기업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종류의 데이터를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수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최신 유행어나 신조어, 특정 지역의 방언, 아니면 좀 비격식적인 대화체 같은 이런 기계 번역기가 놓치기 쉬운 살아있는 언어 데이터 말이죠. 지원하는 언어도 25개나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텍스트 번역상 소스 타겟 페어 데이터만 모으는 게 아니라 번역에 참여한 사람의 뭐 성별, 연령대, 언어 수준 같은 메타데이터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메타데이터는 AI 모델을 특정 사용자 그룹이나 목적에 맞게 미세 조정, 파인 튜닝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대 여성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말투의 번역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플리토가 가진 메타데이터 포함 데이터가 큰 힘을 발휘하겠죠. 아하. 그러니까 플리토는 단순히 번역기술 회사가 아니라 고품질 맞춤형 데이터 생산 공장으로서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만드는 재료를 확보하는 능력에 혜자가 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AI 기술이 점점 평준화될수록 결국 차별화는 데이터의 질과 다양성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특정 산업이 있잖아요. 뭐 의료, 법률, 게임 같은 이런 데 특화된 전문 용어나 맥락을 이해하는 AI 모델 개발에는 이런 맞춤형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거대 기업들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심할 수는 없어요. 플리토가 계속해서 데이터의 양과 질, 그리고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거예요. 네, 확실히 플리토만의 강점은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점. 자, 이제 5번째 파트입니다. 플리토에 대해 좀 더 말랑말랑한 이야기, 뭐 흥미로운 TMI는 없을까요? 회사 이름 플리토부터 재밌어요. 이게 날다, 플라이랑 재치, 위트를 합친 말이래요. 언어의 장벽을 재치 있게 휙 날아서 넘겠다, 뭐 이런 뜻이라네요.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계속 참여하게 만드는 방법도 흥미로운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아케이드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서는 번역이나 검수 작업을 마치 뭐 게임 퀘스트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레벨업도 하고 순위 경쟁도 하고요. 이러면 사용자들이 재미를 느끼면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정확하게 작업하게 되죠. 그냥 돈만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 맞다. 그 식당 메뉴판이나 길거리 간판 같은 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 번역해주는 플레이스 서비스도 있잖아요. 이것도 집단지성으로 번역하는 거죠. QR코드로 찍으면 번역 결과랑 AI가 부가 정보까지 알려주던데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인기 많은 웹툰 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서비스들이 다 사용자를 모으고 또 다양한 형태의 실생활 데이터를 수집하는 창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스를 통해 모인 식당 메뉴판 이미지와 번역 데이터는 음식 관련 AI 개발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이렇게 서비스와 데이터 수집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플리토만의 생태계를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플리토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주식이냐? 핵심만 딱딱 짚어보죠. 첫째, 성장성. 이건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AI 시장 자체가 그냥 폭발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AI 번역 시장만 해도 2033년까지 56억 달러, 약 7조 원 이상으로 커질 거라고 합니다.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그 연료가 되는 언어 데이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플리토가 속한 운동장 자체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확실해요. 둘째, 수익성 개선. 앞서 봤듯이 2024년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도 늘면서 비용 관리도 잘했다는 신호죠. 만년 적자 기업 딱지를 떼고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쓸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셋째, 재무 상태.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재무 구조가 꽤 탄탄해졌습니다. 부채 비율 연결 50.1%, 별도 36.5%는 낮아지고 자기 자본 비율 연결 66.6%, 별도 33.3%는 높아졌어요. 과거에 돈 빌리려고 발행했던 그 전환사채 CB가 대부분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빚 부담이 확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물론 주식수가 늘어나는 희석 효과는 있었지만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기업 신용 등급은 2024년 5월 나이스TMB 평가 기준으로 BB-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자 적격 등급은 아니지만 재무 개선 추세를 감안해야겠죠. 주가 흐름도 봐야죠. 2024년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에는 11,400원까지 내려갔다가 12월에는 21,500원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와, 롤러코스터를 좀 탔죠. 현재 주가 수준이 기업 가치 대비 적정한지는 여러분 각자 판단하셔야겠지만 이런 변동성 자체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첫째,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구글, 네이버 같은 거대 기업과의 경쟁 심화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어쩔 수 없죠. 이들이 자본력으로 밀어붙이거나 기술 혁신으로 시장 판도를 바꿀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둘째, 번역 시장의 단가 하락 압력입니다. AI 번역 기술이 발전하면서 번역 서비스 자체의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 있고 이는 데이터 판매 단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관련 규제 리스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저작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식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플리토는 현재 이용 약관 동의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법적 환경 변화는 항상 주시해야 할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연구개발, R&D 투자 비중 감소가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AI 언어 데이터 시장의 강소기업 플리토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봤습니다. 1,400만 글로벌 유저의 집단지성이라는 독특한 무기로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생산하고 최근 흑자 전환과 신사업 확장을 통해 성장 엔진을 달려고 하는 회사. 플리토가 구축한 이 데이터 생산 능력이라는 해자가 과연 얼마나 깊고 튼튼할지, 그리고 AI 실시간 통번역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거인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앞으로 플리토의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플리토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플리토의 집단지성 모델, 과연 AI 데이터 시장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성벽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 자본과 기술력 앞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투팡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